자, Check Yourself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 선생입니다. 네, 공 선생님.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저 엄청 잘 지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네. 네. 한 주 동안. 네, 얼굴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죠. 천연빈으로 이렇게 씻었더니. 네. 써서 손 씻고 왔어요. 아,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기 앉은 자리에서 2부 바로 시작했잖아, 우리. 정확히 한 2분 지났네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네. 저희를 기다렸던 여러분들께서는 일주일을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 선생님, 네? 최근에 제가 네. 또 제 자신을 돌아보는 경험을 했거든요. 네, 오. SNS 이렇게 막 넘기고 이렇게 보다가 네. 어떤 기독교 관련된 뭐 이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 댓글에서 완전 또 개판 난리가 난 거예요. 항상 그러잖아요. 또 네. 뭐 이거 하나님 원래 이런 걸 원하지 않으셨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새로운 뭐 변화라든지 네. 뭐 이런 거에 관해서. 근데 그걸 보면서 혼자 또 답답해가지고 막 님들 이런 논리라면은 뭐 유대교가 어떻게 출발했는지는 아셈? 뭐 그때 뭐 예배 방식 이런 거 지키고 있음? 저도 모르게 참전을 했어요. 그 싸움에. 진짜요? 네. 그러고 나서 뭔가 후회를 한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그거 되게 단편적인 것만 알고 자기의 믿음 때문에 이러고 있구나라고 내가 판단을 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기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과연 더 확장돼서 넓게 느껴질까? 난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말을 더 아끼고 더 안다고 해서 뭐 이 사람이 실제로 더 알고 있는 지식이 나보다 훨씬 많고 훨씬 넓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댓글에 제가 쓴 댓글에 좋아요가 좀 많이 바뀌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잘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그러지 말아야겠다. 좀 더 많이 읽고 좀 더 겸손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지금 저희 영상과 함께하고 계시다면은 좀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고,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아니, 방금 겸손해진다 했는데 갑자기 확신을 또 하시네. 이게 무슨 10초 만에 무슨 일이 발견이 되네요. 이게 왔다 갔다 한다 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삶 속에서 네. 우리의 방향성을 잡고 계속 노력하자라는 뭐 의미가 담긴 하나의 짧은 캠페인이었습니다. 네. 네. 끝인가요? 공익광고 협의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오늘 또 이렇게 헛소리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번 주에 이어서 세이노의 가르침 2부 로 저희가 돌아왔죠. 네. 책은 뭐 4부까지 있다고 합니다만 네. 저희는 2부로 끝내버릴 거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들께서는 더 궁금하시면 책을 사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건 뭐 산다고 뭐 누구한테 더 이득하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 책이다 보니까 오늘은 좀 자신 있게 제가 또 추천을 해드리고 싶네요. 솔직히 이 정도의 책을 서점에서 이 정도 뭐라고 해야지 굵기의 책? 페이지의 책을 살라고 하면 한 15,000원, 20,000원 될걸요 요즘에? 그렇죠. 요즘 뭐 신책은 대부분 할인해도 17,800원 뭐 이런 거 많더라고요. 7,200원입니다. 진짜 이건 읽어볼 만해요. 이게 나중에 또 알라딘으로 넘어가봐. 네. 아마 5,000원대로 내려가지 않을까요? 지금 대형 서점들이 다 입고 돼 있어요. 이 가격에. 아 그래요? 네, 7,200원.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은 네. 중고책이 되면은 알라딘 중고 매장 더 싸질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PDF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종이책이 진짜 진가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한번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 저희 영상도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이 책을 한번 판매해 보겠습니다, 제가. 네,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뭐 떨어지는 거 없어요? 없어요. 이거 저희는 수익 창출하면 안 돼요. 그래요? 세이노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요. 저 완전 충신이 됐어요. 그래. 이게 추종자가 생기는 게 이유가 있구만. 맞아요. 아이고. 네. 이분이 1,000억 원대 자산가가 아니라면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믿고 있습니다. 한 0.1%만 어떻게 못 주나 우리? 이분이 뭐 유료 강의를 판매하시거나 뭐
책의 가격을 높인다거나 이러면 그때는 떨어져야 할 텐데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다. 아 요즘 근데 보면은 네. 뭐 몇백억 벌었다 해가지고 네. 뭐 나의 이런 것들 나눠주고 싶다. 뭐 일부에서도 그런 성공 포르노에 관한 걸 얘기했지만 네. 요즘 까발려지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보고 어떻게 생각해서요? 근데 저는 이게 요즘 사람들이 말이 이상한데 요즘엔 사람들이 좀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단순히 믿거나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례가 아무래도 너무 많다 보니까 댓글 보니까 결국 강의팔이네. 그쵸.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결국 뭐 자기 밀키트 팔이네. 맞아요. 근데 좀 과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물고 뜯고 하는 거? 물고 뜯고 하는 게 네. 그런가? 뭐 특정 인물을 언급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네. 최근 장사의 신 있잖아요. 은현장 네. 씨. 아니 뭐 제가 뭐 200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이런 해명 영상도 올리고 요즘 난리가 났더라고. 맞아요. 그리고 뭐 코인 연루된 거는 그건 좀 잘못이 맞죠. 그쵸, 근데 그 전까지는 네. 이게 과연 뜯을 일인가? 왜냐하면 그 사람이 솔루션을 해서 지금 잘 된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실제로 도움과 덕을 본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런 모든 행위 자체를 비난하는 게 과연 옳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자격론에 입각해서 얘기한다면은 뭐 당연히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좀 과하다. 맞아요. 과하다. 왜냐하면 그것에 의해서 뭐 손해나 덕을 1도 보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득달같이 일어나서 그런 경향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요. 뭐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그런 행태가 좀 안타깝다. 왜냐하면 상대가 누구건 간에 그런 일들은 요즘 많잖아요. 단순히 연예인들이나 뭐 스타들에 관한 비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데 네. 이분은 자격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도 충분한 자격으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실 세이노의 가르침 2부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네, 그래서 첫 번째 챕터론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정말 피보다 진하게 살아라 였습니다. 뭐 하지 말아라. 뭐 꼭 부자가 되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만 네. 너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꼭 열심히 살아봐라 이런 말들을 한 챕터에서 꾸준히 말씀해 주십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일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세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되게 학벌주의가 만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학벌이라던가 뭐 혈연재연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 학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학벌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네. 혹은 너가 학벌이 좋다면, 혹은 학벌이 없다면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학벌과 부자가 되는 건 큰 상관관계가 없다. 학벌이 좋다는 건 단순히 출발선을 앞당기는 것뿐이지 결국에 결과가 당겨지는 건 아니다. 네. 뭐 이런 말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학벌에 대한 얘기를 막 해주시는데 네. 이 챕터가 꽤 길어요. 오호.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뭐 먹물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먹물들이 네. 대학을 유지하고 그걸 사업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대학교로 자꾸 이끌고 대학원에 계속 진학하라고 하는 것이지 너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라. 혹은 문과 계열 나와서 대학원을 가겠다고 한다면 네. 너는 부자가 되는 길을 포기. 이런 아주 슬픈 일. 아이고야. 아이고. 네.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네, 그렇죠. 근데 뭐 다양한 얘기를 책을 통해서 해주시니까 네. 제가 하는 요약은 짧은 내용이라 뭐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데이터가 말을 해주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또 여기서 궁금한 거는 네. 학벌이나 학력을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뭐 예를 아직까지. 들어서 뭐 우리가 나온 대학교 정도는 뭐 나쁘지 아, 않지 뭐 있구나. 이런 느낌 있잖아요. 있구나. 네. 덕을 본 적도 있고. 진짜요? 근데 뭐 손해를 보진 않았어요. 음. 근데 무의미하다라고 느낀 적은 꽤 있죠. 덕은 본 게 뭐였냐면은 네. 저 학교 성적 정말 안 좋았거든요. 네. 뭐 그냥 평점이 있다면 딱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나름 업계에서 전공 업계에서 1, 2위 다투는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었고 그리고 면접 때 당연히 프리패스였고 그리고 제가 퇴사하려고 할 때 네. 저희 그 이제 상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음. 아니 장첸 씨, 당신
큰 사고만 안 치면은 이제 앞으로 숨만 쉬고 이제 그냥 착실히 다니면은 알아서 이사까지 올라가고 다 될 텐데 뭘 나가려고 그러냐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결국 저는 이사 안 할 건데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난 학벌에 큰 도움이었구나. 그 상사는 또 다른 학교 출신이어가지고 약간 뭔가 윗길이 막혀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덕을 본 적이 있군요, 내가. 근데 제가 지금 그 생활에 영위하지 않기 때문에 덕을 보지 그 덕을 봤던 기억이 없어진 건 것 같은데 입학할 때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뭐요? 신입생 때 선배가 대학원생 선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학교가 뭐 어디다 이렇게 내놔도 뭔가 프리패스 이게 패스권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학교는 아닌데 앞으로 적어도 니들이 뭔가를 하는데 발목 잡는 일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자부심 갖고 다녀라. 열심히 해서 졸업하고 뭐 이렇게 취직해라.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처음에 이제 20살 때 그 얘기 들으면 이제 뽕이 막 이렇게 차올라잖아요. 그렇죠. 엄청나.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이 나이 먹고 이런저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질없구나. 제가 알고 있는 약간 성공 신화라든지 이제 자수성가를 대표하는 뭐 이분은 제가 요번에 처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세이노 씨는 그런 분들은 대부분 학벌이 그렇게 엄청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노력 여하가 중요하지. 근데 이제 개인의 노력 여하에 조금 더 부가되는 플러스 요소를 줄 수는 있겠죠. 왜냐면 저희 일하는 그 집단의 형님들한테 가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야,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아냐라고. 뭐 그 형들이 이제 다른 사업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막 이런 얘기를 해도 여기 대학 나온 놈인데 잘 봐달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 눈빛이 달라지는 걸 자기들도 경험을 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는 그거 잘 이용할 생각을 해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스스로도 그런 학벌에 대한 편견 좀 있으세요? 뭐 예를 들어 편견? 고학력자는 그래도 뭔가 말이 통할 것 같고 뭔가 좋은 사람일 것 같고 뭔가 저학력자 뭐 예를 들어 대학 안 가거나 고등학교 졸업 안 했으면 약간 뭐 속된 표현으로 양아치 같을 것 같고 뭔가 뭐 싸울 것 같고 뭔가 이런 편견 있잖아요. 있으실 것 같은데? 왜 있으세요가 아니고 있으실 것 같은데라고 해. 너무 그 뭐라고 하죠? 조사하는 것 같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있죠. 근데 이게 또 저번에도 공 선생님이 저한테 한번 지적을 하신 적이 있는데 내가 살아오면 쌓아온 데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의 수준 능력이나 이런 걸 그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대화를 해봤을 때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뭐 끝까지 경청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전 이게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대화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막 이런 집단이었고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부류였다 보니까 저는 거기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거지. 근데 단순히 그게 이제 편견이라고 하기에는 편견 맞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데이터가 쌓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만약에 이 사람 대학 안 나왔대 혹은 뭐 고등학교 졸업 안 했대 했을 때 대학 안 통하겠네 하고 딱 끊어버리지만 않으면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그렇진 않으면 뭐 왜냐하면 끊어버리는 순간 세이노 같은 분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고등학교 안 나왔어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세요. 순간 저희 네.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맞아요. 뭐 행로가 뭐 행실이 남루하다 해가지고 네. 쫓아내거나 이러면은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가서 이렇게 더 안아주죠. 그래서 이런 학벌에 대한 얘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직업을 구할 때 학벌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걸 되게 많이 찾아보는 사회니까 네. 학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요. 만약에 그래서 일을 시작했다고 했을 때 결국에 이런 학벌이나 자격증을 다 뭐 뛰어넘어서 네.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챕터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네. 무슨 일이든지 더 잘하는 방법이 있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것보다 맞아요. 훨씬 더 진짜 그냥 간결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더 잘하는 방법이 있다. 네. 했을 때 장채님은 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하고 있습니까? 뭐 퀴즈쇼예요? 나라 퀴즈쇼. 빠바바바바. 네. 잘하죠.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죠. 확실합니까?
잘하고 있는데 네. 이거보다 더 잘하는 방법이 있다고는 생각해요, 당연히.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그걸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까지는. 그러면 잘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지. 왜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잘하는 것도 이 네. 정도 범주가 있을 거 아니야, 선이. 네. 기준선이. 네. 역치가 있잖아요. 네. 그럼 나는 여기 이 정도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근데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이라고 말하는 순간 부자와 한 걸음 멀어집니다. 아, 미치겠네. 아. 자,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자신이 일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네, 대부분. 아하, 못하는 사람 엄청 많은데. 아 근데 그분들조차도 네. 나 정도면 뭐 이 정도면 괜찮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건방지네. 그래서 더 네. 잘, 더 효율적으로, 더 완벽하게 일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 아, 네, 그래서 5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건 장씨님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씨, 네. 찾아볼까요? 자, 알겠습니다. 네. 1번.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면 반드시 개선점을 찾아내라. 2번. 행동하기 전에 그 일에 필요한 지식을 반드시 흡수하여라. 3번. 실수하지 말라. 4번. 효율적으로 일해라. 5번. 그 일을 이미 해본 경험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라. 네. 이렇게 5가지군요. 네. 요 5가지가 이제 일을 더 잘하기 위한 조건들입니다. 네. 되게 쉽고 네. 어떻게 보면 야 이거 5가지 다 하지 그렇죠. 하는데 이 5가지에 대한 내용이 거의 한 페이지씩 있거든요. 그 페이지 읽으면서 네. 내가 정말 실수를 안 했나? 하면은 이분이 말씀하신 실수하지 말라의 범주보다 훨씬 아래입니다. 이분이 말하는 실수하지 말라는 네. 정말 완벽한 실수하지 말라예요. 이분은 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분은 또 사업을 하셨다 보니까 저희가 단순히 뭐 예를 들어 알바할 때 실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알바할 때 실수 하나 하는 사람이 과연 일을 잘할까?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합니다. 뭔가 단순히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 이 정도도?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죠? 아니고 다행이다. 네. 그건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뭐 네. 예를 들어서 그냥 친구한테 돈 보낼라 했는데 5,000원 보냈고 5만 원 보냈어. 뭐 실수잖아요? 고맙죠. 고맙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런 적 만약에 있잖아요. 있어요. 몇백만 원 보낸 적 있잖아요. 이게 근데 만약에 회사다 하면 진짜 큰일이 나요. 그렇네. 네. 이렇게 실수를 하면서 살지 말라고 해요. 이야, 그렇네. 그거 말고도 뭐 효율적으로 일해라 뭐 이런 것들 있지만 네. 저는 제일 좋았던 게 첫 번째, 두 번째예요. 1번, 2번. 네.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면 반드시 개선점을 찾아내라. 그래서 저는 무언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했던 경험이 뭐 쉬운 예를 들면 운동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운동을 2, 3년간 했는데 큰 변화가 나지 않아 슬퍼했단 말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거기에서 개선점을 찾으려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내가 정해놨던 루틴을 꾸준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거기에서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건 이렇게 해볼까 하는 생각이 한 1년을 지나고 나니까 네. 그 관성에 몰들어서 네. 개선점을 찾아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뭔가 그런 건 있지 않았어요? 그 요대로 하다 보면은 네, 그 요걸 잘 지키고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은 좋아지겠지. 맞아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네,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네. 그럼에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던 거죠. 아, 그 그래요? 말은 즉 더 몸이 좋아지고 네. 더 내가 운동을 재밌어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했었을 텐데. 근데 저는 그냥 반복적으로만 하고 있었죠. 그 두 번째로는 지식을 반드시 흡수하여라라고 하는데 네네. 운동을 예로 들자면 그렇죠. 단순히 유튜브 몇 개 하면서 뭐 운동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알아보긴 했었어요. 근데 진짜 운동 미친 사람들 그거 아시죠? 영양학 공부하는 네. 그리고 진짜 근육 하나하나 다 회부학 공부하는 거. 공부하고. 이 정도까지는 안 했습니다. 네, 근데 과연 내가 그걸 잘 하고 있었을까? 반성한다면 뭐 그냥 취미였으니까 뭐 괜찮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너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이 전제잖아요. 네. 너가 부자가 되고 싶고 그 일로 성공하고 싶다면 그거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2번이 네. 1번을 좀 보완해 주는 것 같아요. 저는. 네.
1번 보고 내가 반박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 네. 아까 얘기했듯이 아니 그래도 뭔가 꾸준히 반복을 함으로써 네. 후에 오는 그게 있을 텐데 이거를 계속 개선하려고 거기에 막 몰두하다 보면은 자꾸 뭐 이거 했다가 저거 하게 되고 뭘 못 찾게 되잖아요. 잘. 운동도 예를 들면 맞아요. 오늘 이거 했다 이게 더 좋다고?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 이게 좋다고? 아니, 뭐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걸 2번이 좀 보완을 해주는 것 같네요. 그 지식이 충분히 흡수가 됐고 그런 상태라면은 뭐 자연스럽게 개선되지 않을까 또.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방금 예를 들면은 운동을 뭐 미는 걸 운동을 했다가 네. 당기는 게 더 좋대. 당겼어. 그러다가 옆으로 드는 게 더 좋대. 이게 아니라 미는 운동을만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꾸준히 했지만 네. 거기서 문제가 더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땐 개선점을 찾아보라는 거겠죠. 그냥 하루하루 바꿔서 사는 게 아니라 뭐 중량을 친다든지. 네, 중량을 더 늘려본다든지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또 일을 잘하는 방법에서는 네. 또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네. 허드렛 일부터 제대로 해라. 요즘 근데 뭐라고 해야 되죠? 저도 그 세대에 속하지만 네네네. 가끔씩 MZ 세대들은 네. 이런 걸 안 하려고 한다. 네. 뭐 어려운 일,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세이노님은 그걸 완전히 안 좋게 봅니다. 저도요. 네. 커피를 제대로 타본 적이 있느냐? 음. 혹은 라면 하나를 끓이는 것도 그 뒤에 막 석학들이 조리법 완벽하게 써놨는데 넌 그거 하나 제대로 지켜본 적 있느냐? 혹은 팩스를 보낸다면, 혹은 프린트를 한다면, 넌 프린트 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느냐? 근데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허드렛 일부터 제대로 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 모두가 다 우리가 다뤘던 이야기 나눴던 그리고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던 이야기인데 맞아요. 참 이런 것들이 축적되는 또 재미가 있네요. 맞아요. 이제 체화해서 실행해보는 것도 네. 재밌을 것 같아요. 1년째 말만 이렇게 계속 맞아요. 하고 있고 우리. 아유, 저는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시도하고 있습니다. 배신자네. 요즘에 이 책을 읽고 세이노님 책을 읽고 드디어. 진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야 네.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또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일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네.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으로서 당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종이에 자세히 기록하여 보라. 대부분 기껏해야 서너 페이지에 불과할 것이다. 서너 페이지 엄청 많은 거 아니야? 엄청 많죠. 네.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데 몇 개월이 걸리는가? 서너 개월? 그렇다면 당신의 몸값은 당신의 몇 년을 그 일을 하여 왔든 간에 신입사원과 다를 바 없다. 와. 이야. 저는 제가 아는 거 한 장이면 끝납니다. 뭐 한 장 이상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가르치는데 그렇게 어려울까? 다른 사람이라고는 이걸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제 몸값은 신입사원과 다를 바 없네요. 남들 가르치는데 그만큼 걸리는 시간을 생각을 안 해봤네. 근데 와 이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진짜 내가 정말 잘하고 있던 걸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계셨다면 네. 우린 더 잘할 방법을 찾으면 돼요. 아. 그리고 우리만의 지식을 더 쌓아보려고 노력하면 되니까 뭐 여기서 뭐 멈출 필요는 없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에 대한 태도가 두 번째 챕터입니다. 야, 이 챕터 진짜 재밌다. 재밌죠? 네. 이거 읽어보면 좀 더 재밌는 거 많아요. 그러게요. 네. 봉 선생님 재밌게 읽어봤을 만하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챕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는 이제 돈에 대한 태도. 야, 네. 이게 더 재밌겠다. 네. 돈을 잘 벌고 싶으면 돈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대로. 네. 돈에 대한 돈 많은 사람들은 뭐 불법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그런 환상 말고 네네네. 진짜 돈을 버는 방법과 돈에 대한 지식과 돈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책을 읽고 발제문으로 쓰이면서 네. 이제 사람들과 얘기를 많이 나누는 파트가 이 파트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네, 세이노님은 라이프와 리빙을
이제 살면서 나누시는데 라이프라고 하면 네. 이제 돈을 벌고자 하는 행위와는 관계없이 시간을 사용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게임이나 영화,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우정, 사랑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네. 이제 리빙 같은 경우엔 경제적 대가를 얻고자 시간을 투여하는 대상 혹은 그런 목적으로 일하는 시간 자체를 말하는데 네. 이제 이 라이프와 리빙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확실히 옛날 책 같다. 옛날에 쓴 것 같다. 근데 뭐 요즘 말로 하면 워크와 라이프. 라이프겠죠. 그죠. 그렇죠. 이런 것들인데 뭐 창채님은 라이프와 리빙의 균형이 한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아, 전 경계가 모호합니다. 뭐 예를 들어 5대5다, 6대4다, 뭐 이런 느낌이라면? 못 나누겠어요. 진짜요? 네. 뭐 시간으로 생각하면은 뭐 한 6대4 정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는 리빙을 하는 라이프를 즐기는 도중에 돈이 되는 일들을 또 하고 있는 게 몇 개 있다 보니까 이걸 과연 어느 범주로 놔야 될지를 간혹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시간 대비 나오는 아웃풋은 좀 덜 하거든요, 사실. 근데 왜 나는 이거 뭐 그냥 취미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취미 활동하면서 돈도 되고 이러면 좋지 뭐 라는 생각으로 좀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모호한 것 같아요, 경계가. 그런 것들 아니고 완전 딱 나가서 일하는 시간만 놓고 보면 뭐 6대4 정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뭐 아주 좋아요. 부자와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느낌. 아, 진짜요? 왜냐하면 부자들도 라이프와 리빙의 경계는 모호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일을 정말 좋아하고 네. 내가 이 일을 즐기면서 네. 삶을 영위하는 것들이 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자들도 그런 균형이 그 안 속에서 섞여서 맞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되게 그렇다고 해요. 우리가 막 영화 보거나 하면 네. 뭐 예를 들어 영화까지 보지 않는다고 해도 일론 머스크 일화 아시죠? 네. 회사에서 잠자고 아. 뭐 20시간 일을 한대요. 네. 하루에. 부자들은 진짜 그렇게 일을 해. 아, 근데 이게 막 너무 힘들다. 일 그만하고 싶은데 20시간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일이 너무 재밌고 맞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걔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런 식으로 라이프와 리빙의 균형이 잘 맞춰져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고 네. 그러면서 돈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비행기를 자주 타고 다니니까 사업상 뭐 1등석, 2등석, 3등석의 손님들을 보게 되면 3등석 뭐라고 하죠? 이코노미라고 하나요? 이코노미에 앉아 계신 분들은 뭐 핸드폰으로 영화를 본다거나 뭐 옛날 분이시니까 뉴스 신문을 본다 해도 스포츠, 연애 이런 걸 본다고 해요. 근데 자기가 1등석으로 이제 와서 앉아서 주변 사람들을 보면 다 경제지를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고 돈을 더 똑바로 알라고 하니까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도대체 뭐에 관심이 있냐? 그래서 이분은 뭐 박찬호의 실적이 뭐 중요하지 않대요. 누가 누구랑 결혼했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답니다. 자기는 신문을 볼 때 연애나 뭐 그런 것들을 다 넘긴다고요. 스포츠는. 오로지 경제 그리고 광고. 왜냐하면 광고를 보면 요즘에 뭐가 인기가 많고 뭐가 사업이 되고 이런 것들이 보인다고 해요. 그러면서 짧게는 뭐 문화 정도, 또 사회문화 파트 정도 읽으신다고 하는데 정말 돈을 잘 벌고 싶으면 네.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게요. 네. 그럼 잠깐만. 소설 읽는 것도 안 됩니까, 그럼? 그래서 이분은 소설보다는 네. 일단은 경제 혹은 뭐 경영, 뭐 성공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책을 읽으라고 하는데 이분 자체도 소설이나 교양을 안 읽는 건 아니대요. 근데 그 안 읽는 건 아닌 그 책을 너보단 많이 읽었을 거야. 왜 또 뭐라 해? 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갑자기 또? 그래서 뭐 아까 박찬호 선수를 예로 들었지만 박찬호 선수가 교양책만 읽었다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얘기를 합니다. 중요하죠. 그렇죠. 이분도 그런 책을 안 읽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계속 뭐라 해요. 그렇게. 계속 뭐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잖아요. 네. 막 20살, 30살 때 일만 하고 사는 사람 보면은 야 20대에 다시는 안 와. 20대 때 놀 거 놀고 친구들이랑 할 거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세이노님은 그 말을 반박합니다. 너가 20대 때
제 딴에는 찬란하게 보낸다는 젊음. 그거를 보내면 보낼수록 네. 중년에는 처진 어깨를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능력 없는 아빠라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만약에 너가 그 잘난 청춘 시절에 돈과 시간을 바치며 하고 있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할 수 있다면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많은 얘기를 해줘요. 너가 친구들이랑 술잔을 기울이는 거, 뭐 아니면 저 여자 한번 잡아뜨리려고 하는 거, 네. 게임하면서 시간 보내는 거, 과연 이게 그 잘난 청춘을 찬란하게 보내는 것이니? 이 사람도 부정하진 않아요. 젊음을 잘 보내라는 말은 합니다만 도대체 그게 얼마나 찬란하게 잘 보내고 있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 시간대에 차라리 공부를 하고 사람들과 뭔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사업이 되거나 아니면 프로젝트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우린 어땠습니까? 저는 후회하면서 합니다. 그래요? 네,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생각을 해봤죠. 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뭐 저는 카카오톡 같은 거 보면 이름조차 기억이 안 나요. 맞아요. 근데 대화방 들어가잖아요. 술 먹고 n분의 1한 계산들이 있어요. 그래요? 정산하기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먹길래?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과의 술자리가 과연 얼마나 유의미했을까. 근데 저는 요즘 느끼는 게 단순히 오래된 친구들 만나면서 야 그때 그랬잖아, 뭐 고등학교 때 있잖아, 걔 기억나? 뭐 이런 얘기들은 네. 전 요즘에 되게 무의미하다 느껴져요. 그니까 네. 나도. 그래가지고 좀 뭔가 하고 싶죠. 누구를 만난다면. 그 당시 친구들이 만나면 그 당시 얘기밖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나. 그래서 잘 안 만나요 요즘에. 그래요? 네. 근데 이거 네. 진짜 생각이 깊어지네. 음. 내가 보내온 20대가 무의미하다고 끝나버리면 너무 아깝지 않나? 근데 아쉽지 않나 좀? 뭐 만약에 진짜 친구들 좀 멀리하고 네. 내가 아까 그 프로 과외 선생님처럼 학생들 막 가르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30대가 됐어. 그랬을 때 정말 후회할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이 책을 읽으면 부자의 시선으로 봐야 한다 했잖아요. 내가 부자가 됐고 막 30, 40이 돼서 가족들과 막 고급 리조트 다니고 뭐 맛있는 술 마시면서 막 더울 땐 추운 여행 가고 추울 땐 더운 곳 여행 가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면 20살 때 그래도 여자친구 사귀어볼 걸, 이런 후회를 과연 할까? 그렇네. 네. 그 루트를 안 타봐서 우리가 모르는 그쵸. 건가? 이게 좀 가난하고 비슷한 삶을 계속 살아왔다면 저는 20대 때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할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정말 부자가 된다면? 그러게요. 그땐 참 재밌고 신나는 일이 많았는데 이걸 듣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그렇게 신났나? 지금 뭐 그게 뭐 어쨌다는 거지?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됐지? 라고 얘기한다면 어렵네요. 뭐 영유아기 때야 그런 경험들이 내 성격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맞아요. 지금은 내 잔고 형성에 도움이 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와 침울해집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왜요? 이 책을 읽고 실천하면 됩니다. 그 다음 10년을 또 보라. 네. 그리고 또 이제 소비에 대한 얘기, 돈에 대한 얘기니까 네. 소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네. 만약에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면 네네네. 결혼식도 간소하게 하거나 하지 말아라. 모든 허례 허식을 물리쳐라. 나는 도대체 전세를 살면서 아이 돌잔치를 호텔에서 하는 젊은 부부들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네네네. 소비를 단순히 절약하고 아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쵸. 너가 부자가 아닌데 혹은 결혼식을 꼭 비싸고 뭐 많은 돈을 들이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경종을 올려줍니다. 이런 건 또 목돈이잖아요, 심지어. 맞아요. 뭐 우리가 평소에 1, 20만 원 아꼈다가 이럴 때 한 3, 4천 더 플러스 해버리면 그건 또 도루묵이잖아. 그래서 만약에 결혼식 때 만약에 뭐 몇천을 쓸 거면 네. 그 돈을 아껴서 네. 부부가 함께 뭐 가구도 사지 말라 그래요. 이분 가구도 어차피 소모품이고 없어질 거니까 저렴한 거 사서 시정집은 단촐하게 꾸미고 그 돈으로 차라리 투자를 하든 공부를 하든
그렇게 하면 너가 나중에 아이를 키우고 할 땐 더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여성분을 만나보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좋네요. 있을 거예요. 있나요? 있어요. 아 그래요? 있어요. 전 이것도, 모르지만. 네, SNS의 폐해인가? 저는 생각하면 네. 예전부터 생각하긴 했는데 결혼식을 안 할 생각이에요. 네, 아니면 정말 단촐하게 해서 네. 뭐 한 1,200만 원 선으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막 모여갖고 진짜 딱 연회장만 빌려서. 그냥 가운데 가가지고 한마디 해.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빠 한마디 해주세요.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 야, 어바웃 타임을 옛날에 재밌게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바웃 타임 안에 있는 결혼식장이 제 로망이었거든요. 거기선 음. 되게 가족들끼리 되게 행복하게 집안에서 하는데 네. 그런 느낌을 하고 싶어서. 아니면 이효리님 결혼했던 것처럼 네. 제주도에서 집 앞에서 사진 찍고 그냥 그렇게 끝내는 거. 그런 걸 생각해 봤었어요. 그래서 이런 소비에 대한 얘기도 해주면서 네. 이제 돈에 대한 거니까 네. 부자에 대한 편견이나 부자에 대한 선입견도 말해주지만 네.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특, 흑수저 특. 네, 가난한 봅시다. 사람들을 보면서 네.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도 배우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공통적인 특성이 있는데 네네네. 7가지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7개나 되는군요. 네. 엄청 많네요. 1. 돈 받는 것 이상으로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지 마라. 2. 아무 일이나 하려고 하지 않는다. 3. 자신이 받았던 돈의 액수 이하로는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4.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믿지 않는다. 5. 운명론을 받아들이고 사주팔자를 신봉한다. 6. 세상을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쉽게 흥분한다. 7. 경험자의 이야기보다는 자기 판단을 더 믿는다. 네. 라는 7가지의 이야기네요. 저는 이 중에 4가지는 해당하지 않아요. 오, 1번, 2번, 3번, 5번. 근데 해당하는 게 있어. 너무 4, 가슴 6, 아프다. 7? 네. 이것도 고쳐 나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뭐 세이노님이 바라보는 특성이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 네. 그럼에도 저는 아주 공감을 크게 했어요. 그니까요.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만약에 갖고 있다면 개선해보는 게 어떨까 뭐 네네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돈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아.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게요. 근데 뭐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거의 끝나가지만 네.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분이 말하는 문단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네. 그러나 부자로 사는 삶만이 유일한 삶의 형태로 숭배되어서는 안 된다. 나처럼 부자로 살겠다고 작정을 하고 덤빈 삶도 인간의 삶이며 반대로 가난하지만 자연 속에서 절약하며 삶을 관조하며 사는 삶도 인간의 삶이고 평생을 남을 위해 봉사하는 봉사자들의 삶도 인간의 삶이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평생 하지만 가난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도 인간의 삶인 것이다. 즉 삶의 형태에 우열은 없으며 모든 것은 각자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 말을 해줌으로써 네. 단순히 너가 부자가 못된 건 너 잘못이고 너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고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걸 알려줘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전제입니다. 이 문단이 네. 와 여태 나왔던 모든 내용들을 더 한층 더 올려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쵸. 그래서 이 문단을 마지막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이 이야기들 말고도 되게 다양한 얘기들을 해주세요. 네네네. 이게 이분도 이제 사회에서 오래 경험을 하셨으니까 독자들이 고민하고 조언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 글을 쓰셨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도 책에 실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좋은 의사,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방법, 협상을 잘하는 방법, 혹은 법을 어느 정도나 지켜야 할까?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야 이거 너무 궁금하다. 재밌겠죠? 네. 공무원 만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에듀웰. 이제 이분이 아무래도 2000년대 초반에 쓰신 글이다 보니까 네. 그때 사회는 이제 남편이 일을 하고 아내분들이 좀 이렇게 집안일을 하는 사회였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내들에게
성공할 남자 고르는 방법. 이야. 아내들이여 남편부터 변화시켜라. 뭐 이런 챕터도 있습니다. 아우 재밌겠다 이런 거.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분이 사업을 하시면서 느꼈던 것. 접대는 받지 말아라. 나는 평등주의가 싫다. 망연회를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직장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 중에 네. 제가 기억에 남는 것들을 하나만 딱 소개해드리고 좀 마무리 지을까 하는데요. 네. 지금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은 좁은 문의 법칙을 명심해야 한다. 대기업에서 당신이 배우는 것은 언제나 피자의 한 조각뿐이지만 중소기업에서는 그 피자 전체를 어떻게 만들어 파는지를 배울 수가 있다. 뭔 말이죠 이거? 중소기업 가란 얘기예요? 예, 이분은 중소기업을 처음에 들어가라고 해요. 좁은 문의 법칙을 명심하라는 말은 진입 장벽이 높은 직장이 더 좋은 직장이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되게 레드오션이라고 말하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쉽게 하는 일부터 한번 해봐라. 이런 거예요. 해봐라. 네. 그래서 정말 부자인 사람들은 네. 배추 팔고 쌀 팔고 생선 팔면서 하는 사람들이 진짜 수십억의 현금을 갖고 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명심해야 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끝나고 저희 도매 하는데 끝나고 벤츠 끌고 집에 가고. 맞아요. 그리고 뭐 MG 새마을금고에 가가지고 막 5만 원짜리 다발 주면 깔끔해져 이러고 가잖아요. 저 얘기를 들었습니다. MG 새마을금고에서 일하시는 친구한테. 네.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돈 받는 것 이상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네. 내가 받았던 돈 이하로는 일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만 높아지고 나 연봉 뭐 내가 이만큼 고생하는데 하면서 대기업만 들어가려고 하고 그것보다는 너가 만약에 정말 힘든 상황이고 뭐 예를 들어 학력이 정말 또 낮고 한다면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것들을 알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말을 하는데 또 예시를 들었던 것 중에 이분이 기사를 항상 고용하세요. 네, 드라이버를 고용하시는데 아무래도 자기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공부나 신문을 읽어야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기사를 고용해서 했다고 해요. 네네네. 근데 진짜 여태까지 기사를 쭉 고용하시면서 한 명이 기억에 남는데 그 기사님은 항상 새로운 것들을 얘기를 했대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 오늘 여기가 좀 막히는데 이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혹은 사장님을 기다리는 동안 막 이렇게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세이노님이 책 한번 읽어볼래 하고 주면 뭐 일주일 만에 다 읽고 사장님 이거 어떤 부분이 좋았습니다. 다른 기사들은 기사 대기실에서 담배나 피면서 사람들이랑 뭐 바둑을 두고 있을 때 네. 이분은 차량 정비하는 방법에 대한 책을 읽었대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뭐 사장님 이건 제가 한번 수리해 보겠습니다 한다거나 아니면 사장님 오늘은 날씨가 좋을 것 같으니 오늘은 꼭 세차를 해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세이노님이 한 몇백억을 왔다 갔다 하는 뭐 영업부의 과장으로 이분을 앉혔대요. 그냥 기사였는데.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엄청 말렸대요. 근데 기사인데 뭐 어떤 일을 하겠냐. 근데 세이노님이 두고 봐라 했더니 과장 들어가시자마자 주변 관련된 것들 싹 습득하시고 엄청 좋은 성과를 내서 임원들을 설득시킨 다음에 사표 쓰고 나가셨대요. 훨씬 좋은 회사에 들어가셨대요. 진짜 거기 있던 데보다? 네, 그래서 세이노님이 축하한다 하고 내보내고 웃긴 건 그 이후의 일인데 그 얘기를 들은 누군가가 기사에 지원을 했대요. 그래서 그런 척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넌지시 물어봤대요. 혹시 뭐 아까 영업직이라고 했으니까 그 영업직 혹시 갈 수 없냐. 아이고. 그래서 세이노님이 망했네. 그러면은 저기 영업사원부터 한번 시작해봐라. 네. 그러고 이제 영업팀 팀장한테는 쟤 어차피 2-3달 안에 나갈 거니까 대충 가르쳐줘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냐면서 그래서 뭐 중소기업에 들어가서도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고 전체를 조망하는 능력을 배울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해주면서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는데 이건 책을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진짜 탁월했네요. 엄청난 사람이네. 우리가 뭐 이야기 들으니까 걔 그만둘 것 같아라고 하지만 맞아요. 그 현장에서 실제로 대면하고 그냥 나중에 일들을 알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야, 이러니까 부자가 됐지. 그래서 뭐
뭐 되게 얘기가 많고 재밌는데 네네.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 네. 예를 들어서 남성복 매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고민을 보냈대요. 네. 아 여기서 일해봤자 미래가 없을 것 같다. 나 뭘 공부해야 될까요? 이러니까 세이노님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너가 남성복 매장에서 일을 하면서 공부할 게 없다고? 너 그 남성복에 들어가는 뭐 면이 어디서 오는지는 알아? 어떻게 재단이 되고 원가는 얼마인 줄 알아? 그 가게가 어떻게 운영이 되며 그 가게나 어떻게 영업하고 홍보하는지에 대해서 알아? 이런 걸 공부하라는 거야. 너가 앉아서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뭐 회계를 공부해라 이게 아니라 너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거다. 야. 무슨 일이든지 더 공부하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부자가 되려면 사실 쉽진 않죠. 그러게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한다면 조금은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책입니다. 네. 공 선생 말대로 뒤통수 맞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추천하는 책입니다. 그러게요.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저는 한 번, 두 번 더 읽어볼 생각이에요. 단순히 네. 돈 버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었네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네. 네. 야, 진짜 대단하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 네. 저는 그동안 공 선생이 가져온 책 중에 제일 기대를 안 했는데 오늘. 진짜요? 네. 네. 약간 그냥 뭐 부의 추월 차선 이런 책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그런 비슷한 건 줄 알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런 거. 네네네네. 그런 건 줄 알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오늘 왔거든요. 네. 근데 와 여태 했던 책 중에 가장 좀 진한 내용이 아니었나. 농밀한 가르침, 농밀한 약간 이런 뭐라 해야 되지? 교훈을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도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네, 꼭 재밌게 들으셨다면 네. 댓글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야, 피보다 진하게 살아라. 참 피가 근데 얼마나 진할까요? 글쎄요. 뭔가 국물을 이렇게 오랫동안 한참 졸이면은 피보다 진해지지 않을까요? 무슨 국물이죠? 매운 갈비찜 국물. 주안에 위치한 신 매운 갈비찜. 네, 피보다 훨씬 더 진한 육수에 네. 안 그래도 맛있는 육수에 매콤한 양념과 함께 돼지갈비찜을 여러분들께 판매하고 있는 아주 사랑받고 있는 인천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그런 가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천 주안역에 한번 오시면요. 네. 그분도 사실 뭐 세이노의 성공 신화랑 별 다를 게 없는 정말 그래요? 네, 한 곳에서 오래 하셨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뭐 냄비를 어떤 모양으로 해야 그냥 딱 보기에 더 좋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사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가르침의 정수가 담긴 매운 갈비찜집이 네. 주안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다루지 않은 내용들, 네, 이런 내용도 있었네요. 저는 이런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하는 것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네. 혹은 뭐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이게 정말 와닿습니다. 너무 좋은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또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럼 저희 책교 셀프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아주 재밌는 책 들고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장첸이었습니다. 공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